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힘의 평형에서 기출문제 풀이 중에 트러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만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푸는 트러스는 부재력 산정 아니면 반력 산정 이 정도 수준만 가능하겠죠. 네. 힘의 평형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력 산정 또는 반력 산정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짐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뒷파트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정정 트러스에 여기 하나가 더 빠졌네요. 예, 정정 구조물이겠죠. 마찬가지로 힘의 평형만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포인트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정 트러스의 해석은 힘의 평형 조건만을 이용해서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힘의 평형만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재력은 모두 인장력으로 가정합니다. 이 트러스에 한해서 트러스의 각 부재들은 충격만을 받기 때문에 충격만 받는 트러스 같은 경우는 인장력 아니면은 압축력 둘 중 하나입니다. 인장력 또는 압축력인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 부재는 무조건 인장이겠네, 이 부재는 무조건 압축이겠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 직관을 이용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헷갈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다 인장력으로 가정하고 인장력을 플러스로 놓고 부재력을 산정했는데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가정한 거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압축이구나, 플러스가 나오면 인장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문제를 많이 풀 때 이제 이 실수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재력은 모두 인장력으로 가정을 합니다. 정정 트러스의 풀이법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전법이고 하나는 절단법입니다. 이 절전법하고 절단법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방법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죠. 절점 단위로 자유물체도를 끊느냐, 절점 단위로 자유물체도를 끊는 예시를 한 번만 보면 여기가 절점이죠. 여기가 절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 부재력을 산정하겠어. 이러면 절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재력을 지금 여기 이 부재의 부재력을 산정해야 돼. 여기 부재력을 산정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좀 빨리 산정하고 싶어. 빨리 산정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끊어버리면 됩니다. 얘가 절단법이죠. 우리가 절전법을 사용하건 절단법을 사용하건 힘의 평형만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 모든 점에서 절전법을 다 사용하면은 당연히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드물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정에서는 안 풀리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부정정성이 일부가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절단법을 써야 될 수도 있고, 혹은 구조물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모든 부재를 다 산정하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절단법을 써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전법하고 절단법을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면 절점 단위로 자유물체도를 끊어서 풀면 절전법, 구조물 일부로 자유물체도를 끊어서 풀면 절단법.
둘 다 힘의 평형은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영부제를 찾으면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정정 트러스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정정 트러스라 하면 건축구조 기술사 시험에서 나오는 역학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 정정 트러스는 역학 문제 중에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운 정정 트러스를 출제위원이 이 기술사를 뽑기 위해서 치는 시험인데 아무나 점수 받을 수 있게 출제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잠시만요. 너무 쉬운 문제다 보니까 복잡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정 트러스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는 결국에 절단법과 영부제 찾는 방법이 있는 거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뭐 절단법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추가로 언급할 필요 없는데 그 영부제를 어떻게 찾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영부제에 해당하는 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영부제는 다 절전법으로 시간만 들여서 해석하면은 찾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 걸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제에 해당하는 이 절점 타입 A 같은 경우 절점 타입 A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는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부재력이 될 수도 있고 부재력 또는 발력 또는 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점 단위에서 이렇게 힘의 방향이 다른 두 개의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절점법으로 풀어오면은 수평력의 합은 0 하면은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네. 수직력의 합은 0 하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네가 바로 직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 얘도 0이다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A타입입니다. 이 B타입. 마찬가지로 얘는 부재력 또는 발력 또는 외력입니다. 부재력 또는 발력 또는 외력을 절점 타입 B에 대해서 다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수평력의 합은 0 하면은 얘랑 얘는 크기가 똑같겠네요. 이 크기랑 이 크기는 똑같겠네요. 수직력의 합은 0 하면은 얘는 그냥 0이 나오겠네요.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위로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타입만 기억하면 된다.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걸로 보일까봐 분리하려고 다시 그렸는데, 타입 하나는 기역자, 하나는 이제 T자형. 기역하고 T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영부제는 기역과 T를 기억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모든 영부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역에서는 둘 다 00, T에서는 이 자리만 0.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풀어볼 문제는 123의 1교시 2번 문제입니다. 123의 1교시 2번 문제인데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문제라 함은 10분 만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러스의 부재력을 산정하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10분이 택도 없겠지만 얘는 단순히 영부제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분 안에 충분히 풀고도 남죠. 10분 안에 충분히 풀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영부제에서 아까 언급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영부제는 기역과 T를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의 하나하나는 발력 또는 외력 또는 부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점 단위로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저는 요새 이 역학의 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합격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리지 않으면 헷갈려서 더 헤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그리는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려줍니다. 모든 트러스의 부재력을 다 표현을 해봐 줍니다. 어이쿠. 부재력을 다 표현했는데 부재력 다 표현했다고 끝이 아니죠. 발력도 표현해줘야 됩니다. 발력을 포함해서 기역 또는 T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발력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을 묶었네요. 네. 이렇게 발력을 다 표현을 해봐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점 단위로 하나씩 끊어가지고 기역이나 T가 되는 데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만큼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만큼만 놓고 볼 때 기역 또는 T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서는 영부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영부제 없음. 영부제 없음. 그럼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봤던 형태 중 하나 기역 형태로 이렇게 부재력이 있죠. 그렇다면은 수평력의 합은 0이니까 얘는 영부제. 수직력의 합은 0이니까 얘도 영부제입니다. 얘도 0, 0. 이러고 나니까 우리가 앞에 이쪽을 봤는데 이쪽을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부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이 화살표는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사라진 상태에서 얘가 추가적으로 영부제가 될 만한 데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시 확인을 했더니 여전히 영부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억도 아니고 t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부제는 이 기억자에서 하나 둘 생기고 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절점을 봤더니 T 형태가 있네요. T 형태. T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직력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이 힘하고 이 힘의 크기는 똑같겠죠. 이 힘하고 이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0이 됩니다. 영부제. 여기서 영부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영부제를 하나 더 찾았고, 그리고 이만큼만 잘라서 보면 얘는 여기 이 화살표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이 화살표는 여기가 영부제였으니까 이 화살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전히 t도 아니고 기억도 아닙니다. 이것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영부제죠. 따라서 얘도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빼고 생각해도 t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억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영부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놓고 봤더니 지금 반력이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T인데도 T 아닌 걸로 오해할까봐 제 반력 위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반력 위치를 이렇게 올렸더니 T네요. 물론 여기는 힘의 방향이 두 개 다 위이지만 이거는 이제 부재력의 방향이 반대이거나 반력의 방향이 반대면은 대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힘하고 이 힘 크기는 부호만 다르고 힘의 크기는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영부제가 될 겁니다. 여기 T가 되는 데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영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인 자리를 살짝 지워줬습니다. 영인 자리 살짝 지워주고 또 이렇게 끊어보면 이렇게 끊어서 보면 얘는 어쨌든 t도 아니고 기억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영부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 영부제가 몇 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제는 하나, 둘, 셋, 네 개. 4개네요. 영부제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구조물은 영부제 4개로 나타났고, 그럼 이제 우측 구조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구조물. 우측 구조물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우선은 부재력을 제가 하나씩 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력은 그냥 이런 거 풀 때는 사실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각각의 부재력이 다 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력을 표현해 줘야죠. 반력. 여기도 반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자리만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기역자가 되네요. 기역자. 따라서 0입니다. 0. 0부재, 0부재. 얘도 0부재, 얘도 0부재입니다. 얘 0부재니까 이제 이쪽을 볼 때 얘는 빼고 생각해야 되죠. 얘를 빼고 생각해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역자도 아니고 t자도 아니기 때문에 0부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봐야죠. 여기 부재량 4개인데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지만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기역자도 t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는 0부재가 없습니다. 추가될 0부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얘도 0도, 기역도 아니고 t도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도 0부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힘이 둘, 셋, 넷, 다 6개나 됩니다. 얘 0부재하고 거리가 멀죠. 전부 다 0부재가 아닙니다. 밑으로 왔더니 여기 t네요. t가 있네요. 따라서 얘는 0부재입니다. 얘는 0부재고 이 두 개의 부재력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0부재가 발생했으니까 이 위의 점이 조건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여기는 여전히 이거 화살표 하나 빠진다고 해서 t나 기역이 되지 않죠. 따라서 얘는 0부재가 여전히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왜냐? 좌우 대칭이잖아요. 물론 완전히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이 수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평력, 이 반력의 크기는 산정 하나마나 0입니다. 외력이 지금 수직으로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반력은 0입니다. 이 반력이 0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0부재인데 얘는 어차피 중앙에 있는 부재니까 상관이 없고 이 두 개가 0이었으니 얘도 0이겠네요. 보나마나. 0, 0 해서 0부재가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0부재 5개가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10분이 걸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오히려 서술형 해가지고 불확실하게 점수를 받느니 확실하게 10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득이 되겠죠.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온 사례를 제가 2번밖에 못 봤습니다. 2번이 다 최근 시험이긴 했는데 아주 최근은 아니고 그래도 10회 이상 전이니까 무슨 그래도 4년 이상 전이네요. 생각보다 좀 예전이네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0부재를 표시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딱 2번 나왔다고 했죠. 네. 123회 한 번, 122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100회 이후에는 이 두 개 말고는 단순히 0부재만 산정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력이 발생하지 않는 받는 0부재를 모두 표시하시오. 네, 이것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 테니 한 번에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재력을 모두 표시해 볼까요?
그리고 이 반력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력을 표시하면서 방향을 아예 잡아서 표시했는데 이게 지금 외력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방향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사실 아까는 명확하게 보였는데 그렇게 안 보였는데 반력의 실제 방향에 맞춰가지고 예, 일단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영부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t죠. 따라서 얘는 보나마나 0이겠네. 얘가 0입니다. 얘가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 하나 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부재력 이렇게 4개 있는데 t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영부제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t 형태입니다. 따라서 얘가 영부제가 되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 지금 영부제 2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부제 2개 지웠더니 화살표가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죄송합니다. 화살표가 4개네요. 얘는 영부제가 아니었죠. 얘가 영부제인데, 예, 그래서 그게 화살표가 4개고 얘는 t도 아니고 기억도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영부제는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t가 될 뻔했지만 외력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외력이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영부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외력이 발생하면서 t가 아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영부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기억도 아니고 t도 아닙니다. 따라서 영부제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억이죠. 따라서 2개 다 영부제가 되겠습니다. 0, 0. 조건이 바뀌었지만 여기 화살표 하나 없어진다고 얘가 기억이나 t가 되진 않죠. 이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재력 하나가 없어졌지만 얘 또한 기억이나 t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영부제가 추가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총 영부제를 모두 표기하면 영부제 하나, 둘, 셋, 4개. 예. 이렇게 영부제가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물이네요.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물이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공들여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들여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번에도 부재력을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구조물이면은 사실 부재력을 산정하시오라고 나오면은 25분을 주어져도 다 풀 수 있을지 저는 일단 자신이 없네요.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한 드러스입니다. 다만 이제 영부제만 판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분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5분 안에 해야 되는군요. 지금 2개를 해야 되니까.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이 부재력이 여기 얘가 부재력이 좌우 대칭이 아니죠. 따라서 오른쪽까지 다 그려야 되겠네요. 좌우 대칭이 아니었습니다. 네, 부재력 다 그렸고요. 반력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을 표시하고 났더니 지금 이 외력 조건에서 봤을 때 수평력은 없습니다. 이 전체 구조물에서 수평력의 합은 0 하면 이쪽 반력은 보나마나 0이네요. 보나마나 0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표기했습니다. 구조물이 좀 크니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먼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영부제가 없습니다. 기억도 아니고 t도 아니죠. 이렇게 끊어서 봅니다. 이렇게 끊어서 봤더니 얘는 t네요. 따라서 이 부제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영부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영부제이므로 영부제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 여기가 0이고 그렇게 지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수평력 하나 있고 경사 하나 있습니다. 아, 얘는 t가 약간 찌그러진 t이긴 합니다만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한쪽 면이 이렇게 수평선 상에 있으면은 수직력의 합은 0 하면 얘는 어차피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도 영부제입니다. 약간 찌그러진 t네요. 찌그러진 t에 의해서 여기도 영부제입니다. 여기가 영부제이므로 영부제에 해당하는 부재력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조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 게 남아있으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t도 아니고 기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영부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너무 대놓고 t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얘는 t죠. t이기 때문에 이 부제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영부제를 이렇게 표기하고 0에 해당하는 이 두 반력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볼게요. 얘는 t도 아니고 기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영부제가 없습니다. 지금 빠뜨린 부제가 몇 개 있죠?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린 절점이 몇 개 있죠? 이쪽 절점. 보나마나 t네요. t이기 때문에 이 부제는 영부제입니다. 0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지우고 영부제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0으로 이렇게 표기한 상태에서 여기를 이쪽 절점을 보면 이 절점을 이렇게 보면 얘는 약간 찌그러진 t네요. 아까 얘기했죠. 약간 찌그러진 t도 t다. 따라서 얘는 왜냐하면 얘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힘하고 이 힘은 크기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그러면 이 모든 이쪽의 힘에 대해서 산정해 보면 여기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영부제가 된다. 영부제가 되는 데에 대해 화살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 지우고 났더니 아까 봤던 데가 조건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얘인데요. 아까는 분명히 이쪽에도 부재력이 있고 이쪽에도 부재력이 있어가지고 영부제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도 영부제고 얘도 영부제인 거 확인이 되고 나니까 얘는 T가 돼버렸어요. 따라서 얘는 영부제입니다. 얘가 0이 된 상태에서 유절점을 다시 봤더니 얘는 찌그러진 T네요. 그렇죠. 찌그러진 T입니다. 찌그러진 T가 돼가지고 여기 이 부재가 0부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부재가 발생하면은 그 화살표를 지우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이 바뀐 부재가 굉장히 많았네요. 지우킨이 바뀐 부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얘는 지금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얘 보자마자 얘도 영부재죠. 예,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얘가 부재력이 있을 리가 없죠. 얘도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봤더니 얘는 이렇게 T 형태가 되죠. 따라서 이 부재는 영부재입니다. T 형태가 된 상태에서 이쪽을 이렇게 봤더니 이쪽 절점에서 봤더니 약간 찌그러진 T네요. 따라서 이 부재는 영부재가 되겠죠. 이 트러스가 엄청 복잡해 보였습니다만 영부재 다 빼고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트러스였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을 봅니다. 밑에 쪽. 이쪽은 T도 아니고 기역도 아니죠. 따라서 영부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봅니다. 이쪽. 여기 T도 아니고 기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영부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를 봅니다. 얘를 봤더니 대놓고 이렇게 T네요. 그래서 이 부재는 영부재가 되겠습니다. 이 영부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얘를 봤더니 얘는 약간 찌그러진 T네요. 따라서 얘가 부재력이 빵이 되네요. 따라서 여기가 영부재입니다. 얘가 T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T가 아니었는데. 부재력이 지워졌으니까 얘를 지금 다시 볼 필요가 생겼는데요. 얘를 다시 봐야 되는데 얘는 T가 될 뻔했으나 외력이 있네요. 외력 때문에 T가 되지 않습니다. 좌측하고 비교해보죠. 좌측은 외력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T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부재력이 빵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는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영부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재력 하나 때문에 영부재가 많이 갈렸네요. 그럼 이제 남은 데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쪽 기역도 아니고 T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도 영부재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영부재가 몇 개인지 세봅시다. 제가 혹시 틀렸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영부재가 총 12개 맞게 한 것 같네요. 익숙해지면 25분 만에 풀 문제는 아니지만 10분에 이거 2개 풀려면 뭐 빠듯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영부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쉽다라는 건데 다만
영부제가 발생하면 이전에 검토했던 절점의 조건이 바뀌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영부제는 두 개만 기억하라. 기억 그리고 T. 이 두 개에 해당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영부제의 조건 이 두 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119회 2교시에 나와 있는 트러스 문제인데요. 119회에 실제로 합격자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이유 중에 저는 이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회부터 137회까지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트러스 부재력에서 문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정도로 쉬운 트러스 문제 뭐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부제로 정리를 하고 영부제가 되는 데가 그 부재력 자체도 몇 개 없는데 각도가 지금 다 45도. 각도가 아주 명확해요. 여기 45도가 아니긴 하네요. 각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영부제가 많습니다. 그럼 우선은 각각의 부재력을 표시한 다음에 영부제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력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발생하는 지금 하중이 수직 방향으로만 있습니다. 수평 방향에 하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평력의 합은 0으로 반력을 풀어보면 얘는 이 수평력에서 이 수평 반력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0이 되는 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워야 되는 이유는 0이 되는 반력을 지워야 영부제를 판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뭐 영부제 판별 하나 적게 했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쪽 절점을 봤더니 T네요. T. 예, T. T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0입니다. 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를 봤더니 좀 많이 찌그러졌네요. 좀 많이 찌그러졌어도 T는 T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재력이 0입니다. 영이므로 얘도 또 지웠어요.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얘는 십자가네요. 십자가. 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는데 이임하고 이임 크기 똑같고 이임하고 이임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수평력의 합은 0 하면 얘는 얘, 수직력의 합은 0 하면 얘는 얘가 되겠죠.
따라서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표기를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지금 너무 명쾌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엔진이 지금 좌우 대칭입니다. 따라서 이 힘하고 이 힘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부재력 크기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표현하는 게 좀 헷갈리신다. 그냥 따로 놓고 다 푸셔도 됩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인데 지금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어떻게 풀어도 시간 내에 충분히 풀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풀어보시면 풀고 나면 또 이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를 찾아야죠.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대각선 부재가 0부재라서 여기 세타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세타 표현해 주겠습니다.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기가 3m, 여기가 3m입니다. 예. 몇 도인지가 그냥 나오네요. 예. 아크 탄젠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타는 그냥 45도입니다. 이렇게 명쾌한데 굳이 아크 탄젠트 할 필요 없습니다. 네, 45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재력에 부호를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력 크기가 같은 데는 같은 이름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력도 이름을 먹여줘야죠. VA, VB.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항상 반력 산정입니다. 반력 산정. 반력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A 절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합이 0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이 300kN이죠. 이게 300kN이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 팔 길이가 3m, 3m 더해가지고 총 6m입니다. 따라서 (300) 곱하기 6. 그 다음에 반력 VB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넣었기 때문에 표현 안 했네요. VB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빼기 VB 곱하기 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3m죠. 은 0입니다. 심지어 반력도 쉽게 나오네요. 이 눈대중으로도 바로 계산되죠. VB는 600kN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그마 수직력의 합은 0으로부터 VA 더하기 VB 빼기 300은 300kN은 0이므로 VA는 마이너스 300kN이 되겠네요. 그럼 반력 산정 끝났으니까 부재력 산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F 절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절점을 이렇게 보고 수식을 세워보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똑같이 세타죠? 여기도 3m, 3m이기 때문에 얘도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V는 0으로부터 마이너스 300, 하중이 300km 있죠? 마이너스 300 플러스 N4가 지금 대각선을 올리고 있죠. N4 그래서 플러스 N4 사인 세타는 0이 되겠습니다. 뭐 미지수가 하나라서 뭐 이거는 보니까 뭐 굳이 연립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거 풀면은 바로 M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M4가 나온 게 30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V는 0으로부터 V는 0 아까 했네요. 수평력의 합 H는 0으로부터 수평력의 합은 0으로부터 지금 수평력은 N3가 있고 N4가 경사로 가 있죠. 마이너스 N3 빼기 N4 코사인 세타 (0이) 돼. N4를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N3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N3가 마이너스 300km입니다. 얘는 지금 F 절점에서 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E 절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 절점에서 우리 여기 M4 두 개 똑같은 여기 M4는 구했잖아요. N2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력의 합은 0으로부터 M4가 밑으로 가고 있죠.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M4 사인 세타 곱하기 2가 되겠네요. M4가 같은 경사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빼기 N2를 해주면 0. M4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N2 값이 나오게 되겠죠. N2 값은 마이너스 600km. 그럼 이제 남은 부재력이 N2가 여기도 N2이기 때문에 남은 부재력이 N1밖에 없습니다. N1을 산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절점에서 우리 N1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그마 V는 0만 하면 되겠네요. N1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 N1 N3는 수평력이니까 상관이 없고 N4는 경사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N4 사인 세타는 0. 에러는 300kHz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재력은 다 산정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검산을 하려고 이 자리를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검산을 그냥 제대로 할 필요도 없는 게 VA하고 N1이 값이 그냥 일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VA 반력이 마이너스 300이었고 N1이 300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00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힘의 평면 만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점의 평행 조건이 만족이 되고 B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점에서 지금 봤더니 VB하고 N2밖에 없습니다. VB하고 N2밖에 없고 VB가 600kN이었고 N2가 마이너스 6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이기 때문에 실제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 상하 대칭이고 값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힘의 평면 만족하죠. 따라서 이 반력만 가지고 확인해 봐도 부재력이 문제가 없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9의 2교시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계산기 입력한 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 산정한 거죠. 시그마 MA는 0을 통해 가지고 반력을 산정한 겁니다. 반력 산정하고 시그마 V는 0으로부터 반력 VA를 산정했고 산정한 반력들은 다 스토어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타가 45도였죠. 45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4분의 파이네요.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어쨌든 40G의 이 도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F 저점에서 식 두 개 세웠죠. 식 두 개 세웠는데 이거는 사실 순차적으로 풀면은 연립방정식으로 풀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일치시키는 게 더 이제 실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식 두 개 세워야 되는 경우에 연립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식 두 개 세워가지고 연립으로 풀었더니 지금 위에 거가 계산기 입력에 오류가 있었네요. 시그마 V는 0이고 시그마 H는 0입니다. 근데 여기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계산기를 잘못 입력했음에도 답은 맞습니다. 왜 답이 맞느냐? 45도일 때는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 값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 결과값에 오류가 없었네요. 연립해서 풀었더니 N3하고 N4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N2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절점에서 시그마 V는 0 해가지고 나온 수식으로 N2 산정하고 그리고 C 절점에서 시그마 V는 0 해가지고 나온 식으로 N1을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끝이 났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복잡한 구조물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쉬워 보여도 뒤로 가면은 제일 쉽다고 하는 힘의 평형에 해당하는 트러스의 부재력 산정도 복잡하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25점이겠죠. 다음은 107의 3교시고 다음 구조물의 부재력을 구하고 인장과 압축 여부를 구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장과 압축 여부를 구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재력 5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다 구하라는 거네요. 그래도 부재가 5개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재가 5개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N1, N2, N3, N4, N5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재력 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계산 오류를 줄이는 데는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정 트러스 같은 경우는 계산 미스만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가지고 점수를 마다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력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력 다 표현해 봤는데 여기는 어딜 봐도 영부재처럼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기역자도 없고 T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재 찾는 건 포기하고 부재 네임을 먹여주고 반력도 이름 일단 먼저 표기해 놓을게요. A.점 반력 VA, B점 반력 VB, HB. 그리고 아까 이 네임 먹인 대로 순서대로 N1, N2, N3, N4, N5. 그리고 여기는 세타를 2개를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경사가 다른 게 2개가 있습니다. 세타를 정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 이쪽은 얘랑 각도 똑같고 이쪽은 얘랑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기서는 세타 정의부터 해야죠. 세타 정의. 세타 1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m네요. 1.2m란다. 12m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12m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4m, 4m 더해가지고 8m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m입니다. 따라서 얘를 아크 탄젠트로 환산을 하면 아크 탄젠트 12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 세타2를 봐야 되는데 세타2는 지금 여기가 4m죠? 12분의 4가 되겠죠? 세타2는 아크 탄젠트 12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까지 정리했으니까 저희 부재력을 순서대로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력 산정하기 전에 반력부터 산정해야죠. 얘는 좌우 대칭이 될 뻔했지만 여기 수평력이 있으므로 하중이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이 좌우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은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부재력도 좌우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시그마 MB는 0으로부터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여기 VA부터 B점까지 팔 길이가 24m죠. 따라서 그리고 60kN이 수평력이 있죠. 수평력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B점까지의 높이는 총 8m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60 곱하기 8. 그리고 수직력이 있죠. 수직력이 있고 수직력으로부터 B점까지의 거리는 12m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빼기 80 곱하기 12는 0. 으로부터 반력이 나오겠죠. 반력. 그럼 VA는 20kN이 되겠습니다. VA는 20k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반력들을 보기 위해서 수직력의 합은 0으로부터 VA 더하기 VB가 80이 되면 되죠. 80이 되면 되는데 VA가 20kN이기 때문에 얘는 보나마나 60입니다. 시그마 H는 0으로부터 얘는 사실 바로 알 수 있죠. HB 더하기 60은 0이기 때문에 HB는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반력을 다 여기 숫자로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정한 반력을 표기를 해주면 VA는 20kN, VB는 60kN, HB는 마이너스 60kN이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주겠습니다. 네, 이 반력 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부재력을 하나씩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절점부터 볼게요. 이만큼의 A 절점에서 수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력의 합은 0.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력 일단 n1 코사인 세타가 있겠죠? 그리고 n2 코사인 세타가 있을 겁니다. 세타1하고 세타2 헷갈리지 마시고요. n1은 세타1이지만 n2는 세타2죠. 그래서 수평력의 합은 0으로부터 n1 코사인 세타1 더하기 n2 코사인 세타2는 0이죠. 그 A점에서 수직력의 합은 0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로 보고 수직력의 합은 0. 일단 20kN이 있네요. 20kN 반력. 더하기 N1이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였습니다. N1 사인 세타 세타 1 네,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N2가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N2 사인 세타 2는 0입니다. 식 두 개고 부재력 두 개죠. N1, N2. 따라서 이 식 두 개를 연립하면은 부재력 N1과 N2가 나오게 되겠죠. 결과값을 여기 바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나온 결과값이 N1은 마이너스 20 루트 13 kN입니다. 그리고 N2가 얼마가 나왔냐면 20 루트 10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C절점에서 C절점에는 지금 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다섯 개이기 때문에 수식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시그마 H는 0으로부터 얘가 N1이었죠? N1이 왼쪽으로 가고 있네요. 하중 지구 외력이 있는데 외력이 60kN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중부터 입력하면 60kN, 60. 그리고 N1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풀고 있습니다. 빼기 N1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N3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더하기가 되겠네요. 더하기 N3 코사인 세타 1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V는 0으로부터
지금 하중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80. 그리고 N1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N1 사인 세타 1. 그리고 N5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빼기 N5. N3도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있죠. 따라서 빼기 N3 사인 세타. 여기도 세타 1이죠. 0 해가지고 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식 두 개 연립하면 당연히 부재력이 나오겠죠. 부재력 두 개가 나오겠죠. 부재력이 얼마가 나왔느냐? M5는 40kN, 그리고 N3는 마이너스 40 루트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D절점만 남았습니다. D절점만 이렇게 D절점에서 보면 마지막 부재력 M4를 구할 수가 있겠죠. D절점에서 수평력의 합은 0만 하면 되겠네요. 수평력의 합은 0으로부터 마이너스 N2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M4 코사인 세타 2는 0이죠. 여기까지 수식을 쓰고 나니까 알 것 같지 않나요? 네, N2하고 M4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부재력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준 것 뿐이죠. M4는 20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재력 산정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바로 이 B절점입니다. B절점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B절점의 조건을 사용해서 교재는 이제 이 검산을 해놨습니다. 검산을 해놨는데 검산을 해서 이제 여기가 0이 됨을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부재력 이 문제에서는 이제 부재력 상한을 구하고 인장과 압축 여부를 구분하라고 얘기했죠. 인장과 압축을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는 다 인장이 저희가 다 인장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인장력, 압축입니다. 마이너스 다 압축. 그래서 압축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인장, 압축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계산기 입력한 것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입력한 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타1하고 세타2를 정의를 했죠. 아크탄젠트 12분의 8 세타1으로 정의하고 아크탄젠트 12분의 4 세타2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MB는 0으로부터 반력 VA를 산정했고, 반력 VA 산정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바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안 세고 바로 산정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 반력 산정했고 반력 입력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력 산정해야죠. A 절점에서 지금 수식이 두 개 있습니다. A 절점의 수식, A 절점에서 수평력의 합은 0, 이 수직력의 합은 0 해가지고 수식 두 개 나왔고, 이 수식 두 개로부터 N1과 N2를 연립해가지고 바로 답을 구했습니다. 위에서 구한 값을 이제 저장을 해줘야죠. N1하고 N2로 저장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C절점에서 수식이 두 개가 나왔죠. C절점에서 수식 두 개. C절점에서
수평역의 합은 0, 수직역의 합은 0 해가지고 식 두 개 나온 거 연립해가지고 N3와 N5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D절점에서 나머지 N4까지 구했습니다. 아, 이게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가스 입력해 준 거고, 여기서 M4를 구했습니다. M4를 구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B절점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0이 되는지 확인했더니, 검사를 했더니 다 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트러스 문제를 4개 정도 풀어봤고요. 문제가 몇 개 더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